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기억나시죠? 친모가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가 사실 A양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 씨가 A양의 언니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석 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아이가 석 씨의 딸이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사실이 딸이 낳은 아기와 바꿔 빼돌렸다는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유죄를 확신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꿔치기 자체를 무죄로 본다기보다는 석 씨의 정확한 출산 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해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석 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딸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여전히 딸이 낳은 아이죠. 딸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했지만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유전자 감정 결과가 보통 보면은 이 아이의 친모일 확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99.99%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바꿔치기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게 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없다면 이것을 믿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떤 결과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살아있는 식용 물고기들을 땅바닥에 내던져서 죽게 한 행동, 동물 학대일까요? 식용 화로를 죽게 한 이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네, 김도희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 사건 그 기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변호를 맡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동물권 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고발 대리 그리고 지금 항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쟁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2020년에 그 어류 양식 협회에서 이제 일본산 활어에 대해서 이제 검역 기준을 이제 완화한다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제 계속 이제 활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국회 앞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그 방어와 참돔을 가져다가 일부는 이렇게 그 아스팔트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서 죽게 하고 일부는 또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행동들이
사실 식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던지고 죽게 하고 질식시키고 이런 행동들이 동물 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진행을 했었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식당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그 집회 과정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바닥에 내던져서 죽게 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는 어떻게 고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에서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눠준 행위는 동물학대로 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이제 죽게 하고 거기서 당연히 이제 피도 이렇게 낭자하고 그렇게 되면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는 동물학대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예, 검찰에서 수사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검찰은 어떻게 봤습니까? 검찰은 불기소라고 봤습니다. 증거불충분이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검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군요. 예, 이번 달에 항고를 했으니까요. 네. 아직은.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지금 활어가 아니라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개고양이가 만약에 그렇게 처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좀 인식도 달랐을 거고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이 활어는 식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검찰이 본 것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포유류나 조류나 이런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당연히 되고 그리고 파충류나 어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는 식용을 제외하고 이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법을 왜 그렇게 개정했나 이제 개정 이유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 거기를 보면 식용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제외한 것이 왜냐하면 동물을 먹는 행위는 어쨌든 반드시 죽이는 행위가 수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죽이는 행위는 학대 행위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어쨌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는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검사의 해석을 거치면서는 이 동물이 언제든 식용이라면 아니면 식용이었다면 어떠한 학대 행위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변형됐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척추동물이 아니니까 이 보호법에 들어가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본 것입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중추신경계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포함이 되지만 식용 목적, 포함은 되지만 예.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궁금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계가 굉장히 초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동물 관련 법률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는 식용 어류, 양식 어류를 다 포함해서 도살할 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법 같은 그런 법들에도 식용 여부를 굳이
뭐 나누지 않고 인도적으로 도살을 하여야 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두고 그런 규정들을 두고 동물보호법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식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식용이고 날 때부터 식용이고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이고 뭐 이렇게 네, 되어 있다고 맞아요.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호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척추동물에 한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척추 동물 예컨대 두 종류나 십각류 그러니까 뭐 문어, 낙지 아니면 뭐 랍스타 뭐 이런 새우 이런 동물들도 이 동물들도 사실은 중추신경계는 없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뭐 규명이 됐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동물들도 보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산채로 뭐 이렇게 잡아서 화로회를 올리고 산낙지로 이렇게 산낙지를 올리고 아니면은 그 뭐 랍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 바로 이렇게 넣거나 이런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게 이제 이미 동물 학대 행위인 거죠. 그 이탈리아에서는 판례도 하나 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사실 뭐 노르웨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제 개별 법률에 그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꽤 고액의 벌금형에 네.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살아있는 가재를 얼음 위에 이렇게 올려둔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지금 또 우리 돌고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법인격을 주자. 그러니까 인격을 어쨌든 인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제 생태법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인데요. 돌고래에게 이 법인 자격을 주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법인격을 주자라는 것도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시도가 됐고 성과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오랑우탄이라든지 뭐 침팬지나 뭐 이런 그 영장류 동물이 동물원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어떤 쉼터 같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진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강이나 강 유역에 있는 그런 모든 자연물들, 인간도 포함해서 이제 그 포함해서 하나의 이제 법인격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강이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강들을 대변하는 이제 후견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되면 이제 돌고래나 이런 침팬지가 주체가 돼서 어쨌든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자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나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도 옛날에 도령령 소송이 한번 있었듯이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도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법리들도 발달하고 있고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지구를 막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지구를 쓰는 다른 이제 생활자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이런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도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